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AI를 쓰면서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데 그 원인을 파고들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그런 기술적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AI한테 똑같은 질문을 2번 던졌는데 답이 다르게 나온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익숙한 현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심지어 모델의 창의성을 완전히 끄고 무조건 정해진 답만 내놓으라고 온도 설정을 0으로 맞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도 0이라는 게 전문 용어로는 탐욕적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다음 단어를 고를 때 딴 길로 세지 말고 무조건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 하나만 딱 고르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근데 대체 왜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 때문에 전문가들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재현성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이 사건에는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병렬 처리 더하기 부동소수점 가설. 많은 사람들이 범인은 얘네 둘의 조합일 거야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이 가설의 핵심에는 컴퓨터 수학의 원죄라고도 불리는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부동소수점 비결합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는 똑같은 계산인데 컴퓨터는 A 더하기 B에 C를 더하는 거랑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걸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산 순서, 그러니까 괄호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는 0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0.1이 나오네요. 신기하죠? AI 내부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오차들이 수백만, 수억 번씩 쌓이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바로 그 가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논문에서도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계산을 돌리면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스토리의 전부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유력한 용의자에게 처음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GPU에서 아주 간단한 행렬 곱셈을 시켜보면요. 결과가 어떨까요?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비트 단위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GPU야말로 수천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계산을 돌리는 병렬 처리의 왕인데 여기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병렬 처리가 범인이 아니거나 적어도 혼자만의 소행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진짜 범인을 공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배치 불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치 불변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AI한테 질문을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 순간 서버에서는 나 말고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어요. 서버는 이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몇 개씩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데 이 묶음을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치의 크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땐 10개, 어떨 땐 50개. 이렇게 묶이는 요청의 개수에 따라서 내 요청을 처리하는 계산 순서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범인은 모델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버의 교통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1. 내 요청이 서버에 도착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2. 그래서 서버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청들을 묶습니다. 배치 크기가 계속 달라지겠죠? 3. 이 달라지는 배치 크기 때문에 아까 봤던 부동소수점 계산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게 됩니다. 4. 그리고 그 결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게 숨어있던 범인이었죠? 자, 이제 범인도 잡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야, 너네 배치 크기가 몇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똑같은 순서로만 계산해 라고 명령하는 특별한 계산기, 즉 배치 불변 커널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교통 상황이 어떻든 신호등 체계를 똑같이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적용하려면 모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몇몇 핵심 부품들을 손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RMS놈, 행렬 곱셈, 그리고 어텐션 같은 핵심 연산들을 전부 다 배치 불변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결정성이라는 게 그냥 뭐 사소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80입니다. 80. 이게 뭐냐면요. 한 연구에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무려 80가지의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차이라는 게 어떤 답변은 뉴욕 퀸즈에서 라고 끝나고 다른 답변은 뉴욕시에서 라고 끝나는 식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법률 문서나 의료 기록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라면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결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러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결정성을 적용한 버전이 그냥 표준 모델보다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최적화를 계속하면 그 속도 차이를 꽤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속도 저하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결정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좀 다르게 대답하면 안 되나? 이 모든 노력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정성을 확보했을 때 얻는 이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AI를 훈련시킬 때 얘가 어제 배운 걸 오늘 까먹는 이상한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훨씬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연구할 때랑 실제 제품으로 쓸 때의 결과가 비트 하나까지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현성이 보장됩니다. 내 실험 결과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브레이크트루스는 바로 강화학습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강화학습을 하는 게 AI가 직접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방식인데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훈련이 자꾸 꼬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성을 확보하면 바로 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골치 아픈 간극을 완전히 메워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죠. 오늘 우리는 AI의 답변이 변덕을 부리는 게 그냥 운이나 무작위 현상이 아니라 서버 교통 상황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이 생각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냥 랜덤이겠지,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였던 수많은 현상들 속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파헤친 것처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원리가 잠자고 있는 건 아닐까요?